자,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달에 있었던 ITQ 엑셀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함수인데요. 자, 순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냉막 능력의 내림차 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함수까지 옆에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자, equal rank.eq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때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거, 우리 반 전체.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건 요 줄이 쓰여져 있는 것, 냉막 능력. 우리 반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건 냉막 능력 전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비교하는 형태는 내 거와 내 거를 비교해서 같으니까 1등, 내 거와 그 다음 거를 비교해서 그거보다 내가 더 숫자가 높으니까 여전히 1등, 그 다음하고 또 비교해서 1등,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 전체라고 하는 얘는 밑에까지 복사를 하는 동안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얘네를 범위를 잡았을 때 F4키 절대주소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문자에는 붙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붙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옆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하는 순간에 내림차순으로 보여지죠. 자,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0이라고 하는 내림차순은 성적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1등으로 할 때 그거를 내림차순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 다시 봤더니 결과에다가 위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 그거를 붙일 때는 풀에 해당하는 앰퍼샌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위라고 한글을 써주고 따옴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엔터를 눌렀을 때 1위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영역 잡힌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순위는 제대로 나왔는데 서식이 지금 따라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파란색 부분 제대로 내려갔죠. 그리고 붉은색 부분이 내려가지 않고 고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잘못하면 이제 붉은색이 같이 따라 내려가서 이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은 잘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고를 합니다.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if하고 mid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어보는 거죠. 글자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equal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를 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나는 헷갈려. 그러면 문제 읽는 대로 먼저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mid를 해주고 제품 코드에 그랬으니까 제품 코드에 컴마 5번째부터 그랬으니까 5, 컴마 5번째 글자라는 건 2,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넘버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선 1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품 코드에 5번째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죠.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if를 해주고 가로 열고, 함수를 쓸 땐 반드시 가로를 열고 다 끝났으면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물어봅니다. 뭐냐고. 1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미들은 문자 함수예요. 이것의 결과는 문자로 나오는데 숫자 1은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둘 다 형을 맞춰줘야 돼. 형태를. 그래서 얘를 앞뒤에다가 따옴표를 해줍니다. 이러면 요거 나온 결과와 이거 나온 결과 문자를 같이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컴마. 그러면 뭘 해준대요? 그쵸. 1일 경우에는 초절전을 해준대요. 그러면 따옴표 안에 초절전이라고 써주고 따옴표 하고 컴마까지 한 다음에 생각합니다. 자, 이거면 초절전,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이라고 그 다음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1이면 초절전, 2이면 인버터, 3이면 뭐 그 이외에는 기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결과가 3개 중에 하나예요. 초절전, 인버터, 기타. 3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물어보는 건 2번을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if부터 뒤에 나와 있는 컴마까지 범위를 정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맨 뒤에다 놓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1이냐? 그러면 초절전. 여기까지는 됐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2를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2가 나오면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인버터로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버터라고 써줍니다. 초절전 지우고요. 자, 인버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2면 인버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뭘 하래요? 그 이외에는 기타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따옴표 안에 기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if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요 if의 설명은 위에 있는 여기예요. 자, 지금 요 if도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끝내야 돼요. 끝내려면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는 가로를 해주는 순간에 이 if가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남아있는 if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로를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역시 쭉 내리고 밑에 나오는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걸 만들어주면 끝났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의 평균이래요. 자,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verage if라던가 아니면은 뭐 d-average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sum if하고 count if를 한대요. 자,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하시면 돼요. equal sum if를 합니다. 자, sum if인지 sum ifs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달라요. 자, 지금 sum if라고 돼 있어요. range, criteria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맞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냐면 분류가 이동인 제품이에요. 분류가 이동이라는 건 자, 지금 range라고 되어 있는 거에 분류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분류들 중에서 컴마.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을 쓴대요. 다운표 안에 이동이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분류가 이동인 제품의 소비 전력이 평균이래요. 그러면 합계도 소비 전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을 쭉 가보면 2.20 그 다음에 여기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쭉 가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얘네들을 메모리에 넣었다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가로를 하면 합계는 구해집니다. 자, 합계는 구해졌는데 카운트 if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범위를 지정을 다시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나누기를 써줘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 sum if 말고 sum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시고 count if를 써보세요. C-O-U-N-T. 자, 그리고 count if라고 되어 있는 거 뒤로 가보면 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unt if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sum if는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 소비 전력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count if는 그냥 개수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는 애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컴마 뒤쪽에 있는 거를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6이 만족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sum if 요것의 결과 요것의 결과 진짜 그런지 이제 보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fx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자, fx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자, 이랬을 때 sum if라고 되어 있는 걸 눌렀을 때 sum if의 결과가 4.6이라고 나오고요. count if를 눌렀을 때 count if의 결과가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과 2 요거를 해서 나누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2.30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스탠드형 최소 가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함수는 DMIN을 쓰래요. 최소 가격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래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제목부터 포함해서 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여기까지 잡으세요. 밑에 있는 건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아주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필드라고 되어 있는 얘는 실제 계산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을 써도 되지만 그냥 요 해당하는 필드에 제목만 그냥 찍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H의 4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스탠드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분류가 스탠드형인데 반드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걸로 분류가 스탠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스탠드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분류가 이동 그러면 어딘가에 반드시 분류라고 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반드시 같은 열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붙여서.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 높은 건데 우리가 가장 큰 거는 max로 씁니다. max.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min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몇 번째로 큰 이라는 걸 할 때는 자, 빅이 아니고 문제에도 지금 나와 있죠. large라고. 그래서 몇 번째로 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이라고 할 때는 small, sma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 때 어떤 걸 하나요? 그죠? 몇 번째로 큰이기 때문에 large를 쓰게 됩니다. equal large, large라고 되어 있는 걸 써주고요. 자, 여기에 보면 array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이라 했으니까 소비 전력들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몇 번째로 큰
큰은 여기 앞에 라지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로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두 번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냉방 능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냉방 능력은 앞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냉방 능력이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중에 냉방 능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다섯 번째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equal 그다음 VLOOKUP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에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VLOOKUP을 선택을 해주시고 lookup value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 있냐. 어떤 분은 여기서 찾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얘를 찍어야 돼요. 얘가 바뀌면이에요. 얘가 바뀌면 어디서 갖고 오느냐. 지금 나와 있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서부터 뒤쪽까지 그냥 다 잡아주시면 돼요. 냉방 능력이니까 냉방 능력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을 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그냥 다 잡아주시고 컴마.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게 냉방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잡은 범위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래서 5 이렇게 써주고 컴마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제 유형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위에다 갖다 놨더니 없죠. 자, 얘를 다시 컴마를 지우고 다시 컴마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먼저 정확하게 해놓고 지나갈게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선택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냉방 능력을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라고 되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 야, false라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true는 1고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0 가로 닫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클릭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연결이 돼서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fx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0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한대요? false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 찾는다는 뜻이 되겠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찾으려면 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점수 몇 점과 몇 점 사이 이렇게 찾을 때 true를 쓰게 됩니다. 자, 또는 생략이라고 지정을 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말고 이거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좀 다를 텐데요. 어떤 것을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참고를 하시라고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대로 내용을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A형 함수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에 있었던 IT표 엑셀 문제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 문제죠. 자,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 순위래요. 자, 그러면 equal을 하신 다음에 RANK 그 다음에 EQ 문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상반기 판매량에 그랬으니까 상반기 판매량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 거.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컴마 그 다음에 전체를 얘기하죠. 근데 내 거 컴마 전체를 하는데 얘를 나중에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잡은 얘는 절대 주소를 해야 되죠. 절대 주소를 할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 F4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물론 여러분이 이거 내림차순 안 해도 그냥 결과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오름차순 그러면 컴마를 안 하고 여러분이 했던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할 때도 그거를 알아내질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컴마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컴마를 해서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0 가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래요. 자, 1등부터 3등까지를 구하게 되는데 1등부터 3등까지를 요거 구한 다음에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 얘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질문을 합니다. 문제에서도 if를 쓰라고 나와 있죠. if 가로를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질문을 했는데 3등까지니까 우리는 보통 3등까지다 그러면 1, 2, 3등을 숫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등이 3등보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 1등이 3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3보다 작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작거나 같으냐 뭐보다? 3보다.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랭크들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뒤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앞에 나와 있는 얘를 구했냐? 그러면 3보다 작다면 요것의 등수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콤마.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옴표 이렇게 하면 이게 공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엔터를 치게 되면 자, 1등부터 3등까지 나온지 한번 볼게요. 쭉 내려서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그랬더니 1등부터 3등까지만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1등부터 3등까지 나왔는데 여기 뒤에다 위를 붙이고 싶어요. 몇 등이라고 하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 뒤에다가 쓰게 되면 그죠? 안 되죠. 왜냐면 그러면 공백에도 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랭크를 구한 바로 뒤에다가 앰퍼샌드 따옴표 안에 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3등까지 해당하는 애만 위가 붙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물론 시험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실무에 활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클릭,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진하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이런 범위 이제 실무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신 연도를 구하래요. 자, 출신 연도인데 어떻게 구하래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래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퀄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죠. 마지막 글자라는 건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RIGH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를 열어줍니다.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니까 요거를 찍고 컴마 자, 그런데 마지막 글자가 아니라 마지막 네 글자를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write라고 하는 것의 뒤에는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 지금 네 글자라고 했으니까 4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2019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끝내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년이라고 뒤에다 붙인대요. 그래서 결과 나온 거에 맨 뒤에다가 앰퍼샌드 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옴표 안에 년이라고 써주고 따옴표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몇 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내려주고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는 AVE, RAG, aver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E, RAG, average if가 있고 AVE, RAG, ifs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DAVE, RAGE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 말고 또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합계 나누기 개수, 그죠? 자, 합계에 관한 건 sum if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SUM if라고 씁니다. 자, sum if인데 소리아 제품의 평균을 구하려면 소리아 제품의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sum if를 사용을 해서 자, 위에다 할게요. 소리아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발사들 중에서 컴마 따옴표 안에 소리아라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그런 애들의 sum range라고 나와 있죠. 합계 구할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합계를 해야 되겠죠. 자, 가격 부분들을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치게 되면 얘가 합계가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합계가 구해지는데 얘네를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C 맨 뒤에다가 슬래시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sum을 지우고 COUNT라고 하는 count if를 맞춰주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count if는 써야 될 인수가 두 가지입니다. 얘네 중에 소리아가 있느냐 이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컴마 뒤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없네요.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최대 하반기 판매량이래요. 그러면 최대니까 맥스를 써야 되겠죠. 맥스, 디맥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함수를 봤더니 max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equal max 해준 다음에 자, 얘는 단순하게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최대 하반기 판매량, 그러니까 하반기 판매량만 잡아주는 거예요. 가로를 닫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람 제품에 라고 돼 있는 아람 제품만 특별하게 딱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아람, 여기 개발사 아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자, 상반기 판매량 그랬어요.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dsum을 구하래요. 자, 여기다가 equal dsum을 선택을 합니다. 자, dsum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를 잡아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필드.
그러니까 실제 계산이 될 거죠. 실제 합계할 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라고 그랬어요. 상반기 판매량. 그러니까 상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만 찍어줍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을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냥 6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어떤 경우냐면 아람 제품만 그랬으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반드시 같은 열의 위아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이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있고요.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실무적인 거에서는 두 가지 다 쓰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은 지금 나와 있는 잠수함의 가격,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아니고 다른 걸 선택하면 그 다른 것의 가격이 여기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얘를 계산을 하려면 VLOOKUP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에도 함수가 VLOOKUP으로 나와 있죠. 자, equal을 하시고 VLOOKUP을 사용을 합니다. 자, VLOOKUP의 첫 번째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찍어주면 되죠. 자, 그게 얘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만약에 얘를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걸 찍어주면 이거를 아무리 눌러도 얘는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처음에 찍어줘야 됩니다. 컴마. 자, 제품명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품명을 첫 번째 열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범위를 다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게 되는데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VLOOKUP을 할 때 어디냐면 VLOOKUP 얘 찾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첫 번째 열로 잡자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지금 VLOOKUP을 할 때 첫 번째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명부터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도 제품명이라는 글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컴마. 실제 여기에 나와야 될 게 뭐였었죠? 그죠? 가격이었었죠? 자, 지금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 범위 잡은 것에 여기서부터 1, 2, 3, 4. 그래서 네 번째잖아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4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4,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2,7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 다른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값이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에 I2Q 엑셀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부분이고요. 자, 순위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관람객 수를 가지고 한대요. RANK. 자, 랭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관람객 수 그랬으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먼저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전체를 찍어줍니다. 자, 전체를 찍어준 다음에 자, 랭크를 구할 때는 내거 컴마 그러니까 F에 오죠. 내거 컴마 우리 반 전체를 비교할 때는 카피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카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F4키를 이용해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문제에 보시면 내림차순 순위로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인 경우는 0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순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다 구하는 게 아니래요.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f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1등부터 3등까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해서 골라내야 되겠죠. 자, if 가로 열시고 자, 랭크 얘네를 구했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 안에 들어갈 때 순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 순위 구하는 걸 다시 한번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 뒤에다가 이렇게 구한 것이 3등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숫자로 봤을 때 1은 3보다 작은 거니까. 자, 그래서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컴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 이게 3등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한대요. 이렇게.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컴마 공백을 한다 그랬으니까 따옴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죠.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려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자, 1등부터 3등까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개체 월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 봤더니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래요.
마지막에 있는 두 글자,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ight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equal을 하시고 RIGHT, right를 쓴 다음에 관리 코드를 가지고 한대요. 컴마. 자, 마지막에 두 글자니까 05, 10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글자를 표시하는 2, 가로 닫고, 자, 그거를 추출한 다음에 몇 월 이렇게 나오게 한대요. 문제 보시면. 자, 그랬을 경우에 뒤에다 월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7번 위에 있는 %, 그리고 다운표 안에 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5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서식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1인당 지출 비용 평균이래요.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중에 SUMIF와 COUNTIF를 이용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거 나누기, 그 다음에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지금 문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인 SUMIF를 사용을 한대요. 자, SUMIF를 해서 자, 문제를 봤더니 전통역사 축제의 1인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전통역사 축제 그랬으니까 지금 유형이 전통역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들 중에서 컴마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전통역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실제 하는 게 뭐예요? 1인당 지출 평균이니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전통 역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더해서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SUMIF는 끝났는데 지금 이제 평균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뒤에다 나누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세요. 자, 똑같은 걸 두 번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sum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는 sum을 지우고 COUNT count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를 하고 자, count if에는 두 개가 들어가죠. 얘네 중에 전통 역사가 있느냐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맨 나중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하나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중에 전통 역사가 있느냐 걔네 합계를 구하고 얘네 중에 전통 역사가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평균이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SUM도 있고 SUMIF도 있고 SUMIFS도 있고 DSUM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인천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평균을 구할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DSUM을 구하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equal DSUM을 선택을 합니다. 자, DSUM을 했을 때 나오는 D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컴마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계이기 때문에 실제 합계가 되는 애들, 숫자가 들어가 있는 애, 걔네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관람객 수죠. 문제에도 보면 인천 지역 축제의 관람객 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람객 수인데 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제목만 찍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 물론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관람객 수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만 찍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이번에는 인천 지역 그랬으니까 지역이 인천이냐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조건까지 됐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경제 유발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수는 max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equal max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유발 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경제 유발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값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은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거기 문제에 보시면 정의된 이름으로 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범위를 잡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 유발 효과가 한글로 들어가 있죠. 이거로 이름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자,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람객 수를 하래요. 자, 그런데 이제 축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equal을 해주고 자, 함수로는 vlookup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룩업 밸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송도 불꽃 축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바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제명을 기준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축제명이 나와 있는 그 열을 첫 번째 열로 잡아서 범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자, 그 중에 지금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컬럼이냐 그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나오게 할 게 뭐죠? 자, 관람객 수죠. 자, 그렇다면 관람객 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4라고 쓰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거는 앞에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범위를 잡은 영역에서부터 숫자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컴마를 하고 났을 때 유사냐 정확히냐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씨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0을 해주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앞에서 송도 불꽃이 아니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값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자, 요 안에 쓰는 거에서 얘를 잡지 않고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아무리 바꿔도 이 부분이 바뀌지가 않겠죠. 반드시 요것이 그러니까 H의 14셀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수식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같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끝났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